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약속했던 화금 어떻게? 화금 일주일 2회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회 여러분들과 만나는데 예비 고3과 동시에 조금 빠르게 N수를 결정하는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금 이틀 올리는 두 번의 캐스트 안에는 앞부분에는 예비 고3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뒷부분에는 N수생을 위한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항상 같이 올라간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캐스트 주제는 예비 고3 그리고 현재 조금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N수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그 시작인 캐스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비 고3들 같은 경우 기말 내신 대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수시 가능성이 100%인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갈 가능성이 50%. 야, 수시를 해야 되나 정시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도저히 내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에 갈 수는 없어. 내가 너무 놀았어. 그냥 정시로야 라고 정말 수시로 갈 확률이 0%인 이렇게 세 부류의 예비 고3, 현 고2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시의 가능성이 50%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상 수시로 대학을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선생님이 아주 오랫동안 수험생들을 밀접하게 관리를 했다라고 이 전 캐스트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100%인 친구들은 진짜 극소수야. 내신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1점 초반, 1점 중반에서 초반 정도까지 확실하게 수시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성적도 그리 나쁘지 않아. 사실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은 모의고사도 아주 못 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겪어본 수험생들, 우리의 수강생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전교권에 있는 몇 명 빼고는 수시로인가 정시로인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예비 고3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간다. 그래서 내가 수시로야 라고 100% 확신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목표가 매우 높을 거기 때문에 그 전교권인 사람들도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정시로 훨씬 더 본인이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도 동시에 감안해야 되고 내가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수시를 놔야 될지 내신을 이제 그만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신을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내신을 놓고자 하는 마음의 많은 부분은 내신 공부로부터 약간 도피하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수시로 가는 수시 가능성 100%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아. 그리고 0%다라는 분들도 사실은 수시로인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키지 말고 단 수능을 향해 열심히 빈틈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고3 때 보는 내신은 또는 이 2학년 2학기에 보는 수투 내신은 기출문항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지가 않아. 수투부터는 진짜 교과 과정에 매우 수능적 관점이 녹아있는 단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한 내신스러운 문제들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빵프로다 하시는 분들도 수능 공부하려고 막상 선생님과 함께 개념 에센스 공부했는데 사실은 내신이 이만큼 올라버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라. 나는 100% 수시로야. 아니 정시로 더 좋은 대학을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수능을 위한 공부, 본질적 개념을 바닥까지 타협 없이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푸는 공부. 그걸 내려놓지 마시고 정시인지 수시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수시로야 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수투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수투가 고등부 교과 과정의 직접 출제 범위의 수원, 수투, 미적 여기서 핵심이 수투거든요. 수투가 잘 안 되면 미적이 잘 안 돼. 근데 내가 만약 확통 선택자야? 그럼 확통 선택자들인 경우에는 정답률을 비교해보면 수원보다 수투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수투를 매우 어려워한다는 거지.
기하 선택자들 마찬가지. 수원 수투 중에 초고난도 문항은 어디서 나온다? 수투에서 나온다. 작수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자든 교과 과정의 중심부, 허리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과 과목, 그게 바로 수투기 때문에 이 2학년 2학기 기말을 계기로 중간고사 이미 너무 못 봤어 하는 친구들 걱정 마셔라. 선생님이 솔루션을 제공할 테니까 그런 친구들까지 구원까지는 좀 그렇지만 구제해 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수투 한번 잡아보자. 이 2학년 2학기 기말을 핑계로 그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든 수투 하나는 제대로 공부하고 좀 든든한 상태로 겨울에 스타트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각에 들어있는 분들에게 선생님이 지금부터,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수시 가능성 100% 또는 50%는 사실은 난 수시로 대학 갈 거야 라고 생각하라 그랬고, 그런 친구들은 수투 개념 플러스 개념 총정리 플러스 수투 핵심 문항, 기출문항 중에서도 내신으로 직결될 수 있는 핵심 문항들이 있어. 내신에서 아무리 다양한 문제가 나와도 그 핵심 문항을 중심으로 약간의 변형, 포장지가 새롭게 쌓여서 출제되는 문제들인 핵심 문항이 있어. 그래서 수투의 그 개념 총정리, 빠르게 정리, 그리고 핵심 문항을 총정리하는 기말 대비용 강의를 선생님이 바로 다음 주에 개강할 거예요. 그래서 기말을 어떻게 하지? 수투 너무 방대한데 이걸 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신 분들에게 선생님이 정답을 제시해 줄 거다. 이건 정답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짧게 정리해주는 약 7강 또는 8강짜리의 기말 대비 수투 강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개념 에센스 수투 2026 버전을 더 완벽하게 보든 또는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 여기에다가 학교 프린트 그냥 추가해서 공부할래 하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가장 완벽하게 전교권에서 1등이 되고 싶은 사람 또는 약 100등 정도 하다가 전교권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수투 개념 에센스를 해버리는 게 완벽하긴 해. 어차피 수투부터는 내신이나 수능이나 문제의 출제 결의 차이가 전혀 없거든. 그래서 이 개념 에센스로 2학기 때 설마 진짜 내신까지 커버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공부했다가 전교 1등, 전교 4등, 전교권으로 올라간 친구들이 매우 많아요. 그건 수강평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요 시기부터 선생님을 따라오는 친구들이 현장에도 오르세 학원을 할 때는 현장에서 지금쯤 개강을 했었거든요. 현장에도 그리고 온라인에도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해되나요? 네. 옆에 역시 또 우리 아이콘인 유영쌤이 앉아있어요. 좀 설명 똑바로 했나? 오케이? 너무 길었나? 자를까? 지금 집에 가고 싶은, 그러니까 본인이 좀 안 피곤할 때는, 아, 쌤, 이거 조금 기니까 조금 더 한번 다시 갈까요? 이러는데, 본인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막 콧물 질질 나고. 중간고사를 망쳤어도 아, 중간고사를 망쳤어도.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나 본데, 요 개념,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안 한 거야. 기다려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하자면 없네? 없네. 우리 PPT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없어요. 다시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요런 상황을 보는 N수생들은 아마 익숙할 거야. 우리 연구실에 요 지금 이 행태가 익숙할 텐데 예비 고3 분들은 뭐지?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이런 식일 거예요. 잘 보시면 수시 가능성 100% 또는 50%인 어차피 수시로 대학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 분들에게 선생님이 제안한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중간고사를 좀 배렸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개념 플러스 핵심 문항 총정리 4 기말 안에 1, 2, 3강까지는 어차피 수투는 적분 파트를 출제한다 할지라도 지금 기말고사 범위가 대부분 도함수 활용 중반부부터 적분 끝까지일 텐데 도함수 활용이 되려면 도함수가 뭔지 알아야 되지. 도함수의 역할을 알려면 도함수의 함수값인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지.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려면 극한에 대한 정의와 연산이 자유로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극한, 연속, 미분계수, 도함수와 미분법까지는 압축적으로 중간고사 때 이게 뭔 소린지 전혀 몰라서 좀 내려놨던 친구들, 겨우 뭔지 좀 알았지만 중간고사를 망친 친구들 괜찮다. 또는 중간고사를 잘 봤다 할지라도 적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앞부분을 잘 정리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뒷부분은
적분으로 개념 총정리와 핵심 문항에 풀이가 들어가겠지만 이 강의의 앞부분은 수투 상 부분을 총정리해 줄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조금 구멍이 있는 친구들도 이걸로 기본적으로 가장 빠르게 총정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장으로 특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바로 일주일 뒤인데 잘 봐야 돼요. 대치러셀에서 11월 25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야. 저녁 6시 반에서 10시까지. 그리고 11월 26일 수요일 저녁 6시 반에서 10시까지 이렇게 1, 2회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 1회차의 앞부분은 수투 상에 대한 총정리, 1회차의 뒷부분부터 적분 시작해서 마지막 기말에 나올 수 있는 핵심 문항 총정리까지 2회차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라인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압축 정리해서 던져주는 효율성 있는 강의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르세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내신 대비를 개념 원데이 특강, 문제풀이 원데이 특강 다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은 휴가 없이 내신 대비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 내가 왜 이거까지 하고 있나? 나는 누구며 여긴 어딘가? 라고 했지만 이러려고 그랬나 봐. 여러분들하고 기말 대비를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걸 꼭 기말 대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볍게 수투 전반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개념 에센스로 넘어가면 너무 가벼운 강의니까 몇 강 안 되는 이걸 듣고 개념 에센스로 넘어가면 전체 숲을 보는 눈을 가지고 개념 에센스를 할 수 있어서 훨씬 빠르게 납득하고 이해하고 고난도 문항까지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 강의 예비 고3들 시간표가 대치 러셀, 대치 분당에 오픈이 됐는데 대치 러셀 전반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치 분당도 마감 오늘 지금 이 캐스트를 찍고 있는 바로 오늘 촬영하는 이 시간에 아마 마감 행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가장 빠르게 마감을 하고 있는 강사가 아닌가 수학에서요. 그리고 대치러셀 같은 경우는 한 3분 만에 마감됐다고 그랬나? 대기가 몇백 번이라던데 그런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니까 이걸 듣고자 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시 가능성 100% 또는 50%, 즉 다시 말하면 수시로 대학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저 특강을 듣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2026 버전 개념 에센스 수투를 들으시면 된다. 이걸 단 한 강도 빠짐없이 데이 1부터 쫙 들을 수 있도록 일주일 단위로 해서 5주 완성으로 우리 조교님이 계획을 짜줬으니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요대로 하면 내신 전교 1등 예약하는 것과 똑같다. 한번 무슨 말인지 들어보면 알 거예요. 여기서 이 개념에 대한 또는 기출에서 나올 수 있는 접근에 대한 또는 더 확장된 문항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이 에센스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에센스는 선생님이 커리큘럼에서 가장 강조했듯이 개념과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접근까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에 적용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내신 대비도 정말 많이 해봤지만 50분 동안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즉각 반응을 해야 되는데 즉각 반응을 하고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그냥 계산으로 쭉 이어가는 풀이로는 불가능하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단독 100점을 받았어요 라는 말을 하려면 문제를 읽으면서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정확하고 빠른 풀이를 써야 된다. 그게 개념 에센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 캐스트가 성지가 될 거야. 캐스트에 돌아와서 쌤 저 진짜 단독 100점 받았어요 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 하는 사람은 되게 돼 있다.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예비 고3에 대한 마지막 팀 수시 가능성 0%야. 쌤 저는 진짜 지난 과거의 과오를 극복하고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됩니다. 수능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라는 남다른 각오로 지금 스타트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간접범위 연계 특강부터 들으세요. 선생님이 간접범위 그러니까 내신을 전혀 가망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은 1학년 때부터 공부를 별로 안 했을 확률이 높죠. 간접 왜 웃니 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본인 얘기 같은. 근데 나를 만나고 3월부터 계속 100점이라 했잖아. 맞아? 나를 만나고 전제 조건은 나를 만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한번 설명회가 끝나고 어머님이 오셔서 우리 딸이 9등급인데 선생님 강의를 좀 듣게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맨 뒷자리라도 들어와서 앉아있게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선생님의 이 강의하는 모습, 이 열정, 이거라도 우리 딸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님이 계세요. 그래서 충분하다. 9등급도 당연히 1등급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타협 없이 매 순간 끌고 들어갈 때 끝까지 끌려 들어오죠. 태도가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목표 설정 자체가 나는 뭐 최저만 맞추지. 난 3등급이면 돼. 라고 하는 순간 타협이 시작되거든. 그러면 모든 매 순간 개념을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 살짝 덜하게 돼 있어. 어차피 똑같은 시간 동안 그 문제를 배우는데 덜하냐 끝까지 하냐의 차이는 딱 마인드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9등급이어도 괜찮다. 단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한번 100점을 받아보겠다라는 마음만 갖고 와라 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앞으로 앉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맨 앞에 앉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해 수능에서 92점을 받았어. 가능하다는 거죠. 제대로 하면. 단 매 순간 마인드가 중요해. 제가 뭐 3등급 이하인데 선생님 강의 들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근데 선생님 수강생 중에는 1등급이 많고 또 최상위 극상위가 많은 거지 처음부터 다 그랬던 건 아니야. 처음 5등급에서 시작해서 92, 96, 100분위, 98, 100이 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시작점에 몇 등급인지는 상관없어. 단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의 목표 설정, 태도가 중요해. 그것이 이해도를 결정할 거야. 어차피 선생님은 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거든요. 아주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쉬운 걸 쉽게가 아니라 어려운 걸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강의 준비를 하고 또 다행히도 약간은 타고난 강의력이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 마인드 컨트롤 요것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1학년 때 좀 공부를 안 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간접부터 약간 이상해져 있을 수 있어. 그래서 XY 축부터 겁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XY 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축의 Y는 fx라는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건 사실은 선생님 수강생 중에 1등급인 사람들도 다 들었던 강의야. 현장에서 라이브로 촬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수능 관련 시험 계속 100점 받던 친구들도 같이 들었던 강의예요. 그래서 간접범위 연계특강 10강짜리 그걸 먼저 보셔라. 그리고 개념 에센스 수 1으로 넘어가라. 수원부터 다시 하자. 근데 이 2027 개념 에센스 수 1은 선생님이 12월 초부터 바로 업로드를 시작해서 매우 빠르게 완강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업로드 일정은 다시 공지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거의 현장 강의 듣듯이 한번 따라가 봐야지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지금 스타트 하시면 된다. 단 연계특강을 먼저 들으셔라 라는 거예요. 11월 말까지는 간접범위 연계특강 듣자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예비 고3이었고 그리고 N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영상을 클릭하고 N수생이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은 마음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당연히 안 좋겠죠. 선생님한테도 실제로 그런 상담들이 와요. 지금 이제 어떡하죠? 라는 상담. 그리고 사연을 잘 듣고 앞뒤 판단해 봤을 때 이 정도면 한 번 더 해도 괜찮아. 이 정도면 너는 성장하는 과정에 충분히 많은 걸 얻었어. 그러니까 대학 가서 새로운 꿈을 위해 날아가야지. 새로운 너의 삶을 펼쳐야지. 라고 상담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걸 클릭했을 것 같아. 너무 많은 친구들이 이걸 클릭하지 않았기를 바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이 마지막 기회니까 부모님과 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그 마지막 기회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죽도록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클릭을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지금부터 실패하지 않을 이번엔 진짜 성공할 1년을 애초에 그냥 시작하는 지금부터 출발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N수 1, 2등급, 작수 기준 1, 2등급, 작수 1, 2등급인데 왜 N을 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의예과를 가려고 했던 본인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친구들, 1등급일지라도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꽤 있죠. 이 1, 2등급 친구들은
마지막 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의예과를 가려고 하든 또는 높은 어떤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다시 시작을 할 거고,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N 커리큘럼으로서 만들어 놓은 개념 에센스 4N 공통으로 스타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에센스 시그니처가 있죠. 그냥 개념 에센스 수원, 개념 에센스 수투, 개념 에센스 미적, 확통, 기하가 있는데, 개념 에센스 4N 수원, 개념 에센스 4N 수투, 요게 합쳐져서 공통으로 나오죠. 그래서 수원, 수투가 합쳐진 약 볼륨이 반 정도 되는 개념 에센스 4N 공통을 들으면서 스타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26 버전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 에센스 4N 공통으로 시작을 하면 개념이 빠져 있는 건 없어. 매우 압축적이야. 좀 빼먹고 가르쳤나? 아니에요. 덜 깊게 들어갔냐? 그것도 아니야. 아주 밀도 있게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모든 걸 이 안에서 설명을 다 했어. 충분히.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여겨지는 건 작년에 나왔던 3평, 5평, 7평, 이건 학력고사죠. 교육청 모의고사. 3월 학평, 5월 학평, 7월 학평, 10월 학평.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도 중요한 문항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거고, 작년 6평, 9평, 수능 요 세 번의 평가 문항이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최신 문항이 이 각각의 단원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 접근법으로 풀어야 된다면 어떻게 풀지? 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물론 선생님이 6평 해설, 9평 해설, 그리고 수능 해설까지, 수능 해설은 다음 주쯤 촬영을 할 텐데 아직 촬영을 안 해놓은 상태지만 어쨌든 각각 찾아 들어가서 보려면 볼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개념 에센스 4N 공통 안에서 해결하고 싶다라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라 어떻게 구성을 해줄 거냐면, 개념 에센스 4N 공통을 먼저 들어. 바로 스타트 하세요. 들어. 그러면 2017 버전의 뉴 문항, 여기는 6평, 9평 수능 뿐만이 아니라 3월, 5월, 7월, 10월 이 네 번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온 매우 좋은 문항, 2028 예시 문항도 같이 반영을 해서 개념 에센스 4N 공통 2026 버전에다가 추가 문항을 마치 작년 기출로만 이루어진 유형서처럼 단원별로 정리해서 해설 강의를 올려줄 거야. 그래서 그거까지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은 2026 개념 에센스 4N 공통을 완강하고 거기에 추가로 올라오는 2026년, 2025년에 있었던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평가 문항들을 쭉 정리해 놓은 문제풀이를 추가로 들으면, 그러면 완벽하게 작년 문항까지 반영이 된 개념 에센스 4N이 공통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쭉 공부를 하시면 바로 뒤에 이건 언제 업로드가 되는지, 그리고 선택 과목은 언제 시작하면 되는지를 캐스트를 통해서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right now 당장 시작하기를 추천합니다. 어차피 다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반영한 문항 업데이트가 있을 거다. 이것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쭉 한 권을 공부하고 나서 재밌지? 작년 기출을 1단원에서 마지막 단원까지 7단원까지 다시 쭉 라인업해서 거의 실력 확인 차원으로 풀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딱 짓는 것. 기출까지 한 방에 끝내는 느낌이 아닐까? 너무 재밌겠죠. 난 강의를 할 생각만 해도 벌써 재밌는데 재밌게 하자고요. 그리고 3등급 이하다. 작수 3등급 이하인 N수생이다. 그러면 간접범위 연계 특강을 11월 말까지 들으셔라. 간접범위 연계 특강 안에는 예시 문항을 몇 개 들었을 거 아니야? 개념, 당연히 개념 위주로 개념을 압축 정리하는데 요 개념을 평가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 문항을 들었겠죠? 근데 그 예시 문항이 그냥 간접 범위에서 나온 예시 문항이 아니야. 직접 출제 범위의 문항을 예시 문항으로 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제목 자체가 간접 범위 연계 특강이잖아. 그러니까 간접은 간접이고 직접은 직접이야. 주로 이렇게 돼 있거든. 마치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야. 이분화 시켜 놓듯이
여러분들이 말이야, 나 말고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그렇듯이 간접범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직접 출제 범위의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2차 함수가 접목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접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울렁증이 생겨. 그래서 나는 간접이 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공부를 할 때 간접 범위에 국한된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간접 범위 연계 특강이라는 걸 했던 이유는 현장생들 대상으로 라이브로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현장에 극상위부터 다양한 등급대가 존재했는데 이 모든 친구들, 내신에서 내노라 하는 친구들이 어떤 또는 내신을 포기했었던 간접을 날고기는 날아다니는 친구였던 간접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었던 공통적으로 간접 범위가 직접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의 개념을 가르치고 직접 출제 범위에서 나온 문항을 예시로 들면서 이게 이 직접 출제 범위 안에 요런 조건이 나오면 얘를 갖다 쓰란 얘기야. 이 조건 때문에 요 간접 범위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직접 출제 범위에 숨어 있는 간접 범위의 출제 의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예시 문항 자체를 직접 출제 범위에서 출제된 평가 문항으로 드러났어. 그래서 간접 범위 연계 특강을 들어보면 3등급 이하의 친구들, 사실은 1, 2등급도 마찬가지인데 요걸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1, 2등급은. 간접 범위가 끼므로써 살짝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거기서 살짝 꼬이면 멘탈이 흔들리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그래서 간접 범위 연계 특강을 11월 말까지 완벽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12월 초부터 업로드하는 2027 개념 에센스 수원. 매년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수원은 빨리 업로드를 하죠. 현장에서 수2가 개강되기 전 수1은 스튜디오 버전으로 완강을 하고 스타트를 해요. 이유는 선생님의 수강생 중에는 N수생이 매우 많고 또 이렇게 빠르게 N수를 결정하고 스타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먼저 출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개념 에센스 수1은 먼저 개강해서 빠르게 완강하고 현장에서 수2를 진행하는 그렇게 스케줄을 1년 동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12월 초에 업로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 일정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N수생들한테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예비 고3이든 N수를 결정한 분들이든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이거야 라고 어렴풋이 방향성이 정해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역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테일한 목표가 좀 다르고 이 상황들이 너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선생님이 커리큘럼에서 소개했듯이 오르세 연구실 수학 상담소를 그랜드 오픈, 올해 첫 수학 상담소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직원들이 직접 많은 노하우를 농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르세 T 상담 기타 QA 게시판, 학습 QA 게시판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이 꼬이냐? 상담 QA 게시판에다가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요구를 하면 되는데 제목은 뭘로 할까요? 제목. 오르세 연구실 상담소, 수학 상담소라고 제목을 달아주면 이것은 수학 상담소 담당자들이 가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예비 고3 N수들, 예비 고2 말고 예비 고3 N수들 많이 두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성장을 하는 한 해로서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두 부류의 예비 고3 그리고 N수 모두에게 매번 캐스트가 이렇게 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처럼 좀 캐스트가 길 수도 있겠지만 예비 고3들은 뒤에 N수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N수생들은 앞에 예비 고3들은 어떤 호흡으로 공부를 하는지 완전 유사한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견제하며 함께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우리에게는 역시 올해 팀 오르세가 될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첫 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